반갑습니다. 12월 30일 마지막 영업일 장정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도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사상 최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개인들이 카바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들 좋아하는 종목들이라면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가 또 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밀려야 될 이유가 지금은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상승 중에 있고요. 뭐 현대바이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상승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담이 없다라면 그냥 홀딩스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단기적 차익 실현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홀딩, 보유,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2833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눈에 띄는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과매수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정이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매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매수가 나오면 또 살짝 조정받고 과매수 국면 해소하고 또 다시 나가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시장도 상승하고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담감이 없어요. 종목들을 보유하는데 부담감이 전혀 없고 또 오히려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들이 지금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여전히 유효한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단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신고가죠. 코스닥도 지금 보면 어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오늘 또 다시 상승 흐름. 지금 과매수 국면으로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요즘엔 뭐 과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시장이 뭐 부담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일단은 상승 추세를 계속 진행해주고 있다라면 뭐 투자 심리도 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또 시장의 추세도 그대로 뭐 받아준다라면 상승에 대한 기조들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점들은 쉽게 팔면 안 됩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챙겨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지지선이 2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포인트에서 보더라도 매도 관점 아니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 관점에서도 매도 관점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휴 동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든지 뭔가 변화가 좀 생기게 된다면 심리가 극도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종목 수익률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25,000원 또는 5일선 기준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매도 사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휴, 이제 연말 연휴가 있잖아요. 이 연휴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계속 들고 가실 것을 권장은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다,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갭상승 나갔어요. 한 10% 정도 올라갔죠. 7, 8%대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뭐 20%, 24%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또 상한가 갑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죠. 오후에 들어서면서 또 분위기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에 단타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네,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고, 해제고 뭐고 간에 없어. 나는 그냥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3만원대 넘어서면서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겠고, 또 갭에 대한 포인트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주가가 갭을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 네, 오늘 저점 구간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요 28,500원 또는 28,000원 요 정도 수준이 이 오늘의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전일 종가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즉 26,000원 이상이라면 종목 자체가 나는 더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다라면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들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어쨌건 지지선을 보면서 상황을 계속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굳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휴 시점에서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은 또 오후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네, 단기적 매도는 한 번씩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네, 단기적 매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점 지지대, 이 갭에 대한 지지대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요. 오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또는 순매수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외국인 매도가 계속 확장되지 않는다라면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 속에서 당연하게도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어제부터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또 수급의 동향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시장의 건강한 상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수급이 이대로 멈춰도 괜찮고요.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가 더 줄어들거나 순매수 전환이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더 나쁠 건 없고요. 좋은 흐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급 동향도 사실은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일단은 기관 쪽 한번 보죠. 11시 10분 자료를 보게 되시면 LG화학 순매수 들어갑니다. 뭐 어제 SDI가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겼을 텐데 SDI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LG화학보다도 더 대장 같은 느낌, 네, 더 잘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10월달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때는 40만원대였는데 지금 60만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LG화학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네. 10월달 기준에서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SDI보다 상당히 네, 상승률이 적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이번에 실적이 네, 흑자로 전환되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전기 팔아서 돈이 남는다. 뭐 이런 신문기사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도 뭐 최근에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들이 오늘 또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근데 한결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차 매도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싶은 것들은 조금 매도를 하는 관점이긴 한데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앞만 팔아봐라. 주가 안 빠진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도 안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우선주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안 보이는데 순매수로 다시 전환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순매수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 보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이 천장권에서 안 밀리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지금 라인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매도보다는 관망 이런 것이 좋겠죠. 대신에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렸고 NC소프트는 이제 100만원 한번 넘겨줄 것 같아요. 뭐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주가 하락 이후에 이평선 다시 잡아내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지지선 이미 확보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넷마블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 저점대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 열려있지만 아직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고요. LG전자 우선주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뭐 추세는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주식이긴 한데 단기에 너무 올라왔다 이거죠. 대형주가 너무 올라오게 되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딱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죠. 조정 들어오면 조정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가면 그냥 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이제 연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나올 거 생각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뭐 배당락 기준이라서도 매수가 많이 오게 돼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지금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도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내년 초반 뭐 1분기 늦으면 2분기까지도 예,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시장에 부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함부로 팔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다시 재차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들을 좀 기다렸다가 또 가격이 좀 싸졌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 실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나는 그래도 부담스럽다, 안 돼, 싫어,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이밍에 또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당한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재접근하시는 전략도 한 번씩 권장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략을 조금 다채롭게 세워주시면 아마도 좀 더 풍성한 계좌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네, 성공 투자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